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야간 어떻게 됐든 전쟁이 붙었다면은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걔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일로 청와대 우리도 그런 대비가 되긴 있지만은 정신적 무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6.25 남침 전쟁이 이루어진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6.25가 언제 있었냐면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 대해 제가 겪은 조그마한 경험이나마 몇 마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6.25라는 그 관계, 남북 관계가 어떠냐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6.25 사변에 원래 문제가 발생된 것은 북한 김일성이 폭풍 작전을 발동해 가지고 선전포고도 없이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 남침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모한 공산주의 통일 야욕이 빚은 창극 6.25 전쟁은 김일성과 광복구역에 있던 박헌영이가 북한에 월북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련과 중국을 연속 방문하여 남침 지원을 간청하고 약속을 이끌어낸 이 사건입니다. 북한군이 불법 남침한 6.25 전쟁으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동족 상쟁, 서로 같은 민족끼리 이러한 이것은 미국의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은 큰 보람이 있던 일이었지만은 우린 그야말로 동족 상쟁을 해서 애꿎은 국민 양쪽들이 많이 희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황해도 출신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전쟁 직후 서울을 사수하고 싶지만 군사력이 부족해서 나흘 만에 결국은 역부족이 돼가지고 사수치 못하고 서울을 공산군에게 넘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피해가 얼마였느냐 하는 것은 거지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서는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나 국방부의 통계에서 보면은 한국 군인이 62만 1,479명, 대략 끄트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북한군 80만 9천 명, 유엔군 15만 명, 중공군 97만 명, 남한 민간 피해는 사망 24명, 학살 13명, 부상 23명, 납치 8만 5천 명, 행방불명 30만 명, 피난민이 651만 명이면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점 있게 간략하게 말씀한 보고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폐허 속에 국토는 황폐되고 물론 절도, 주택 여러 가지는 헤아릴 수 없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피해를 입고 일어나 선진 대열 현재에서는 10위권으로 올랐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휴전협정, 그 문제가 어떻게 협정이 됐느냐, 이 문제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북한이 불법 난침으로 일으킨 6.25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1953년 7월 23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등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이 참여도 못하고 배제하고 협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통칭되는 6.25 전쟁을 반발 5개월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공군이 참여된 것은 5개월 뒤에 10월 달에 이 사람들이 같이 중공군에 여기서 유엔군 사령부들 돼서 16개국 지원군들이 해서 남부침을 할 때 10월 달에 비로소 걔네들은 중공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만 명이나 죽었고 거기에 중공군을 투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분위기도 그래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휴전협상은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쟁 중인 50년 6월 15일이지만 51년 7월 8일 개성 레봉장에서 시작하여 판문점으로 이동하여 체결까지 192회 본회담, 제79회 분과위원회 회담, 제80회 참모장교회담, 238회 연락장교회담 등 총 765차례의 회담을 거쳤다고 합니다. 통일을 주장한 황해도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 출신, 북한의 무장해제, 방공포로 석방, 방공포로 석방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미군이 반대하고 막다 그랬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적 초락으로서 북한에서 포로로 우리가 잡아왔던 포로 중에 그 체제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남한에서 미국의 허락 없이 그 제도에서 풀어줬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센세이션인 것입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그 당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크라코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황화여가, 나도 이거는 좀 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휴전협정을 만들었고, 황해도 출신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주장하며 서명을 끝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휴전협정의 주요 내용은 휴전협정은 비무장지대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
설치, 포로 교환, 고위급 회담,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휴전협정의 서문과 전문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과 16개국이 참전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6.25가 발생이 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미군의 공군기가 그 전쟁에 남한의 저쪽에서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침투됐던 것입니다. 그 후로 육군은 일주일 만에 일본에 주도를 했던 미군들이 참석해서 한국전장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낙동강 전투라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구를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과 부산을 우리 유엔군과 함께 그거를 지켜냈습니다. 만약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은 대참전군들이 거기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구 지역이라든가 부산을, 조그만 지역을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전투였습니다. 서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고 같이 적과 동침하다가 또 일어나면 상대방 찔러 죽이고, 이러한 비참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유엔군이 그 참배에서 메가더 장군이 9.18 제가 기억하기는 51년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대해서 한반도 절반을 가로막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은 결국은 다 퇴각하고, 그런 관계로 저희 유엔군과 더불어 중공군의 개입이, 그러나 10월 26일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압록강을 건너 일사후퇴 속에 전쟁은 아주 치렀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나이 15살 때 제가 일사후퇴를 겪어서, 저쪽에 저희 고향은 황해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백년도를 통해서, 백년도도 직접 못 가고 조그만 배를 타고 월미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하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장영군, 송화, 이런 연백, 벽성, 저게 언율, 이 계통들은 서해안 지역을 통해서 송화, 언율은 북한에 있는 초도에 거기 거주하고, 장산곳 이남에 있던 장영군 여러 군데는 백년도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은 백년도 사람들은 저 목포에 한번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걸로 내려갔고, 초도에 있는 분들은 군산에 여러 지금 청년 부모님들은 이렇게 남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휴전협정이 이루도록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리스만 대통령의 요구대로 결국은 조건을 제시했겠죠. 그러면 휴전협정을 한데 종전이냐, 정전만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쟁을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종전으로 끝나고 평화협정 같은 형태로 저쪽에서는 북한을 요구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정전 협정을 당분간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고 말자 종전 협정이 됐다면은 미군이나 유엔군 사령부들 미군들이 다 철수하게끔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해방이 되자마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침투하고 이 남쪽은 미군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남북 문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복합돼서 우리 애국 지사들도 다 동일시 똑같은 사상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김구 선생도 있었고 통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안중근 의사도 있었고 김구 선생도 있었고 됐지만 그분들이 뭉쳐서 말하자면 우리 나라 찾는 데 합장섰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전 협정 되기 전에 해방이 되고 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냉전 정치과 공산군 붕괴 이후 체제를 느낀 북한은 1990년 초반부터 꾸준히 북미 협상 체결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 평화협정, 남북미 평화협정 같은 것을 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그때 여기서 90년대에는 여기서들도 갔잖아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때 정원식 총리를 비롯해서 연예인들하고도 가고 이산가족 문제에서 그쪽에 이렇게 많이 내려와 하였지만은 여전히 변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18년도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6.25 당시 한국 간 논의를 통해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만하게 지속된다면 6.25 전쟁이 종전협정 사태로 전결될 것인데 오리무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16일 남북화의 상징인 남북연락사무소를 여권자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으며 군사합의 등을 파기를 하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남한 땅에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문제를 다 깊이 생각지 않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랬지만 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볼 때 그네들은 꾸준히 미사일을 쏘고 대북 또 원자력을 가졌고 이제 미사일을 가져서 이제 ICBM 등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하려는 그러한 야심을 가고 북한 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학생으로서 내가 북한 체제 때도 소년단장을 했어요. 해야 될 신분 입장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미제 앞제비 밑에 사는 남한 조선 인민들이 불쌍하다. 또 그리고 남한 국민들은 굶기 때문에 미군 군인들의 깡통을 잡고 걔네들한테 호소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얘네들은 조금 더 평화협정의 형태를 가지려는 건 아닙니다. 그 체제, 북조선 민주주의, 과거에는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했어요. 근자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했죠. 민주주의라는 뜻 자체가 독재 정권을 하면서 그렇게 내부지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태에서는 우리가 고향을 아까도 말씀 중에 빼먹었지만 우리 이탈 주민을 하는 문제도 그쪽에도 같이 그쪽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쪽에는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그 조건도 이스만 박장에서 주장해서 했지만은 저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러한 사태를 물론 알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우리는 야간 어떻게 됐든 전쟁이 붙었다면은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걔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일로 청와대 어디 우리도 그런 대비가 되긴 있지만은 정신적 무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현재 고향에 가고 싶어서 애타고 정말 목매이는 부모님들 그러시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지없이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이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제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제재, 시장경제 원리가 되는 걸 가져야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북한을 탈취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우고 장래의 일꾼이 되라, 나라를 사랑하라, 고향을 사랑하라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 잘하는 대로 각기 우리 황해도 사람들끼리만은 또 이북 7도의 사회 사람들끼리라도 똘똘히 뭉쳐서 고향 갈 때까지 우리 이 고향 사업을 열심히 하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 기준적인 이 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나눠드리도록 하도록 하고, 오늘 제가 원래 말주변도 없고 다만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되고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의 육성과 더불어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같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지 코로나 사태 뭐가 그런 게 걸리나 나는 안 죽겠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이 코로나 위기만은 이겨나가시도록 이렇게 나가시도록.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중앙청년회 정기총회 및 이번 세대를 본격적인 행사를 마쳐 기념 촬영을 좀 하실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 좀 나오셔서